안녕하세요. 끌림 커넥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을 책은 조셉 머피의 부의 초월자입니다. 돈에 얽매인 삶에서 해방돼 부의 초월자가 되어라. 잠재의식으로 부자 되기. 얼마나 달콤한 말인가. 조셉 머피 박사는 재물을 비롯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지나치게 애쓰지 말라고 조언한다. 힘들이지 않고 노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독자들이 쏟아야 할 유일한 노력은 자신의 소망을 잠재의식의 스크린에 투영하는 것이다. 어떤 소망이든 상관없다. 마음속에 품은 소망을 이루거나 이미 소망이 이루어진 모습을 투영하면 된다. 소망을 스크린에 투영하는 능력을 개발할 때 만물에 스며든 전능한 우주적 능력은 소망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을 마음속에서 찾는다. 단 힘들이지 않는 노력의 개념은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아닌 자신의 소망을 추구하는 데에만 적용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자신의 소망을 실현하고 역량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한마디로 자기 성취를 위해서는 마음과 몸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다. 열정을 쫓고 자아가 전능한 능력과 연결되어 있다면 자기 성취를 위한 작업은 수월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렇다고 어렵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어려운 시기를 견뎌야 할 때도 있고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끈기와 노고가 필요할 때도 있다. 잠재의식에 성공적으로 새긴 이미지는 결국 현실 세계에 반영된다. 경험과 현실은 내가 생각하고 진정으로 믿는 모든 것의 산물이다. 머피 박사가 말했듯 잠재의식에 새긴 내용이 외부 세계에서 실현된다는 잠재의식의 법칙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축복이 될 수도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건강, 부, 행복의 이미지가 잠재의식에 새겨지듯 질병, 가난, 슬픔의 이미지도 잠재의식에 인상을 남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절대 그럴 여유가 없어 같은 혼잣말을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잠재의식에 도달해 현실 세계에서 발현된다. 마찬가지로 질병, 실패,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잠재의식에서 하나의 믿음으로 자리를 잡으면 외부 세계의 객관적인 현실이 된다. 지금과는 다른 경험을 하고 싶고 주변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재정 상태에 변화를 주고 싶다면 생각과 신념을 바꾸어야 한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믿음의 도약을 해야 한다. 무언가를 생각하거나 믿거나 원한다고 생각이 바로 믿음이 되는 건 아니다. 잠재의식에 소망을 새기려면 반복해서 확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미지를 소망, 기대, 감사 등의 긍정적인 감정의 열기로 태워야 한다. 마찬가지로 공포,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외부로 배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릇되고 자기 패배적인 믿음이 잠재의식에 투영된다. 이 책은 믿음의 도약을 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준다. 머피 박사는 화학자이자 철학자였고 교사이자 목사였으며 잠재의식의 능력을 이용하면 건강, 번영, 평화, 개인적인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신사고 운동을 지지했다. 그는 어떤 교육과 훈련을 받았는지 관계없이 개인은 영적인 힘을 지니고 있으며 이 영적인 능력을 사용하는 법을 익혀 자신의 소망을 충족할 권리가 있다고 믿었다. 머피 박사는 영적인 힘에 관해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고대의 비밀을 풀고 이해하기 어려운 형이상학적인 개념과 실천법을 평이한 언어로 번역하는 데 평생을 바쳤다. 이번 신규 개정판에는 어떻게 하면 번영할 수 있을까에 관한 머피 박사의 설득력 있는 글들을 담았다. 머피 박사의 철학과 실천법은 시대를 초월한다. 일부 이야기와 일화는 지금보다 1950년대 독자들에게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을 수 있지만 머피 박사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음은 물론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시대의 흐름에 맞춰 예시를 현대적으로 수정했다. 이 책에서는 머피 박사가 공고한 기법을 따른 덕분에
풍요롭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그 사람들이 사용한 기법을 고수하고 직접 실천하다 보면 삶에서 잠재의식의 힘을 경험할 것이다. 머피 박사의 설명을 읽고 확언을 따르면 잠재의식의 힘을 수월하게 사용해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 머피 박사는 1950년대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글을 쓰고 강연을 했다. 하지만 머피 박사의 가르침을 읽다 보면 간혹 시대를 앞서간다는 인상을 받는다. 가난, 불행, 통증이 만연한 오늘날 그의 가르침이 어느 때보다 마음에 더 와닿기 때문이다. 그는 잠재의식의 힘을 주목함으로써 5가지 감각의 세계라고 명명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불확실한 세계를 초월할 수 있다고 알려준다. 평화와 번영, 선이 지배하는 내면에 존재하는 힘은 불변하고 영원하다. 머피 박사의 가르침과 기법은 시대와 종교, 종교단체, 외부 상황을 초월하는 원리의 토대를 둔다. 우리도 이러한 망고불변의 원리를 통달한다면 부정적인 감정이 마음을 압도하는 걸 막고 외부의 풍파를 맞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무한자, 무한한 지성, 무한한 부, 생명의 원리, 내면의 힘, 깊은 자아, 높은 자아, 영적 존재, 우주적 능력 등의 표현은 모두 눈으로 볼 수 있거나 볼 수 없는 사물에 내재해 있는 생명의 힘, 즉 잠재의식을 지칭한다. 잠재의식을 부르는 방법은 각각 다를지라도 어쨌든 내 안에는 거대한 힘이 잠자고 있다. 이 책이 밝히는 단순하고도 변치 않는 진리를 종교라는 안경을 벗고서 바라보자. 현재의 의식과 잠재의식이 연결될 때 그 위대한 힘을 나에게 이로운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 힘은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머피 박사의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면 부와 행복, 자아 성취를 추구하는 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마음의 준비만 하면 된다.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려면 먼저 생각을 변화시켜야 한다. 머피 박사가 강조했듯 사고방식을 바꾸면 가치관과 행동뿐만 아니라 재정 상황도 긍정적으로 변한다. 이 책이 소개하는 머피 박사의 지침을 따르고 부에 접근하는 방법을 180도 바꾸면 원하는 만큼의 재물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머피 트러스트 이사 H. 보이어 박사. 이 책은 제1부 잠재의식의 힘을 깨워라, 제2부 잠재의식 안의 보물창고를 열어라, 제3부 지금 이 순간 부자라 생각하라, 이렇게 총 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금부터 읽어드릴 부분은 제1부 잠재의식의 힘을 깨워라입니다. 삶을 지배하는 가장 위대한 원리는 아주 간단하다. 어떤 일이 일어나라고 요구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면 잠재의식은 마음의 우주적 능력과 힘을 합쳐 정말로 그 일을 실현한다. 잠재의식이라는 내면에 숨겨진 무한한 힘을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할 때 오늘은 어제보다 더 풍요롭고 의미 있으며 고귀하고 멋지게 변할 것이다. 좋은 일은 좋은 일을 끌어당겨 내 삶에 좋은 일들이 차고 넘칠 것이다. 제1부에서는 이 위대한 원리를 간결하고 명쾌하게 설명한다. 어떻게 하면 내면의 무한한 힘인 잠재의식을 이용해 당면한 문제를 딛고 일어나 결핍과 한계로 점철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알려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기법도 설명하고 있는데 아주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위대하고 무한한 마음의 힘을 풀어냈다. 여기서 잠시 잠재의식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 안의 마음은 하나이지만 각기 다른 특징과 기능을 지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이를 여기서는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라고 다르게 부른다. 물론 다른 말로 대체해도 관계없다. 마음의 이중성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잠재의식은 작용과 반작용의 보편적인 법칙에 따른다. 먼저 일어나는 작용이 현재의식의 생각이라면 반작용은 생각의 본질에 맞게 잠재의식으로부터 나오는 응답이다.
현재의식의 생각은 무한한 지성과 지혜, 생명력, 에너지가 잠재의식에서 외부 세계로 흘러나오는 통로다. 잠재의식 속 지성과 지혜, 생명력과 에너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통로의 방향을 정해주면 무한한 에너지가 나에게 돌아와 이득을 안겨준다. 이것이 잠재의식이 만들어내는 기적이다. 내면의 무한한 힘은 기분을 북돋고 마음을 치유하며 영감을 준다. 부와 행복을 가져다주고 자유와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하며 충만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지름길로 안내한다. 무한한 힘을 활용하는 방법을 발견한 사람들은 행복하고 즐거우며 성공하고 번영하는 삶을 산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외부 상황과 삶의 기복에 휘둘려 불행하거나 좌절한 채 간신히 생계를 이어간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이 잠재의식의 무한한 힘을 이용해 원하는 것 모두를 손에 넣었다. 무한한 힘을 사용한 사람들은 사회 각계각층의 성인과 청소년, 심지어 소득 수준도 각각 달랐다. 고등학생, 대학생, 회사원, 택시 운전사, 대학 교수, 과학자, 약사, 은행, 의사, 척추지압사, 전화상담원, 영화감독, 배우, 트럭 운전사 등 직업도 다양했다. 이들은 신비롭고도 강력하며 실제적인 힘을 발견해 실패와 불행, 결핍,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잠재의식은 대부분 눈 깜짝할 사이에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눈물을 닦아 주었으며 정서적, 재정적 궁핍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었다. 자유와 명성, 부를 얻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로 인도했다. 멍들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고 영혼을 치유하는 마법을 발견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제 당신의 차례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을 실천해 내면에 꽁꽁 감추어져 있던 광채를 발산하고 인생을 좋은 일들로만 가득 채우는 잠재의식의 경이로움을 느껴보자. 1. 잠재의식의 부의 아이디어를 심어라. 바다를 보세요. 바닷물이 많지요? 부 역시 이와 같습니다. 부를 바닷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언제나 부를 손에 쥘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인 랠프 월도 에머슨이 답한 말이다. 부는 끊임없이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가는 조수와 같다. 온 세상과 세상의 보물들, 즉 바다, 공기, 땅, 생명체와 비생명체는 내가 태어날 때 이미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다. 부도 마찬가지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부가 숨겨져 있다. 자신을 발견하길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마음가짐을 바꿔 부를 들이마시는 공기라고 생각하자. 삶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잠재의식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배워야 한다. 한 영업관리자는 동료가 조직을 확장하는 아이디어를 팔아 100만 달러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고 말했다. 나도 그만큼 값비싼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다. 부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상의 이미지이자 마음속에 있는 아이디어고 정신적 태도다. 누구나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품을 수 있다. 우리는 내면의 광채를 발산하기 위해 호사스럽고 아름다우며 풍요롭게 살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하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돈과 부, 음식, 옷, 여행 등 좋고 바람직한 것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함양해야 한다. 부와 진정한 친구가 되면 부는 항상 넘칠 것이다. 잠재의식은 랠프의 요정 지니에 빗댈 수 있다. 잠재의식은 내가 소망하고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실현하는 방법을 찾는다. 건강하고 번영하는 삶을 살며 보람찬 인간관계를 맺고 싶다는 소망이 있거나 그러한 축복을 받으리라고 믿으면 정말 그렇게 된다. 반대로 질병이나 빈곤, 외로움을 두려워한다면
병에 걸려 가난하고 쓸쓸하게 사는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왜 부자는 더 많은 부를 갖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가? 많은 사람이 실제로 재물이 많아야만 부유함을 느낄 수 있다고 착각한다. 사실은 정반대다. 부유하다고 느낄 때만 부를 끌어들인다. 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거나 바라는 것은 함정이다. 먼저 믿음의 도약을 해야 한다. 상상한 만큼 부자가 되리라 기대하고 자신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생각이나 믿음을 잠재의식에 각인해 스스로를 쇠뇌할 수도 있다. 잠재의식을 현명하고 분별력 있게 건설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좋은 일을 할 수도 있다. 이는 자연을 사용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타인에게 베풀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 우리는 숨어있는 재능을 표출해 인생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는다. 살아가는 동안 이상, 꿈, 열망, 생명, 사랑, 진실을 위해 끈질기고 쉴 새 없이 노력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얻는 모든 것은 결국 세상에 갚아야 할 어마어마한 빚이다. 다른 사람들의 성장과 행복, 성공에 이바지하는 기쁨을 경험해보자. 가정의 행복을 넘어 세상의 행복에 이바지하자. 이것이 우리가 태어난 이유다. 잠재의식의 부의 개념을 심는 4단계. 지금부터 내가 소개하는 방법은 부를 거머쥐는 열쇠다. 이 방법을 따르면 평생 부를 갈망하지 않으면서도 풍족하게 살 수 있다. 1단계. 부는 무한하게 샘솟는 것임을 이해하라. 생명 이외에 우주와 은하, 하늘의 별, 땅, 산, 호수, 바다와 그 안에 사는 동식물, 그들이 숨쉬는 공기 등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모두 포함한 자연의 힘의 근원이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생명의 원리가 나에게 생명을 부여했기에 생명의 원리에 담긴 힘과 자질, 속성도 내 안에 살아있다. 사랑이란 내 안에 살아있는 존재이자 생명의 원리인 만물의 근원에 충성하고 신의를 지키는 것이다. 내가 보고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생명의 원리에서 나왔음을 이해하는 게 첫 단계다. 생명은 에너지, 활력, 건강,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근원이다. 내리쬐는 태양과 숨쉬는 공기, 잘 익은 사과, 그리고 주머니 속 돈도 생명력으로부터 나온다. 생명력이 부를 창조하는 건 풀잎이나 눈의 결정체를 만드는 것만큼 쉬운 일이다. 2단계. 잠재의식에서 부의 개념을 심는다. 지금 잠재의식의 부의 개념을 심기로 마음먹자. 아이디어를 반복해서 생각하고 실현되리라고 믿고 기대하면 아이디어는 잠재의식에 전달된다. 생각의 패턴이나 행동을 반복하면 저절로 그렇게 생각하거나 행동한다. 이처럼 부를 표출하라고 잠재의식을 압박하면 결국 부가 나타난다. 걷기, 수영, 피아노 연주, 운전 등을 배우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를 위해서는 확언하는 내용을 믿어야 한다. 확언은 허튼 소리나 쓸모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부가 존재하고 나에게 그 부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잠재의식이라는 종이에 현재의식이라는 펜으로 글을 쓸 수 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뿌린 대로 거둔다. 내가 원하고 상상하는 모든 것은 잠재의식에 뿌린 씨앗이다. 현재의식에 심은 씨앗이 잠재의식에 뿌리 내려 우주의 스크린에 재현된다. 씨앗을 심고 물과 비료를 주면 싹을 틔우고 식물은 빠르게 성장한다. 그 식물은 우리에게 부라는 열매를 줄 것이다. 3단계. 부의 확언을 반복한다. 매일 5분 동안 다음 확언을 반복하자. 나는 지금 잠재의식에 무한한 부라는 아이디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생명력에서 솟아납니다. 생명력은 곧 생명의 원리입니다. 내 안에 생명의 원리가 살아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나 충족됩니다. 무한한 부가 막힘없이 흘러들어와 경험으로 발현됩니다.
나는 무한한 부를 경험하며 끊임없이 순환하는 부에 감사합니다. 4단계 결핍의 생각을 번영의 생각으로 바꾼다. 여행 갈 돈이 없어. 대출금을 못 갚겠어. 비용을 부담할 수 없어서 더 이상 못하겠어. 이렇게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우선 생각을 멈춰라. 무슨 일이 있어도 재정 상황에 관해 부정적인 말을 내뱉으면 안 된다. 생각이 들 때마다 1시간에 수십 번씩이라도 다음과 같이 확언을 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부와 번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한다. 생명력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바로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부족할 일이 절대 없습니다. 필요한 돈은 모두 마련됩니다. 잠시 후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힘을 잃고 잠재의식은 부를 끌어당길 수 있는 상태로 변할 것이다. 차를 새로 장만하고 싶다면 절대 차를 어떻게 사? 그럴 돈 없어. 라고 말하지 말라. 잠재의식은 말한 내용을 그대로 실현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걸 막는다. 대신 이렇게 말하자. 차는 사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차를 사는 건 영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나는 차를 사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입니다. 부와 번영에 관한 생각을 확언하는 것은 부를 거머쥐는 가장 중요한 열쇠다. 부정적인 말을 바꾸는 것만으로 잠재의식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 상사의 권유로 상담을 받으러 온 영업사원의 이야기다. 그는 총명해서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매출이 잘 나오는 지역을 맡고 있었음에도 연간 3만 달러의 수수료밖에 벌지 못했다. 상사는 그가 지금보다 두세 배는 더 높은 실적을 올릴 만한 능력이 있다고 확신했다. 반면 영업사원은 자신을 평가절하하고 있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1년에 3만 달러어치 뿐인가 보죠 뭐. 그는 자신의 가치를 3만 달러로 확정짓는 무의식 패턴에 갇혀 있었다. 그는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에게 그 역시 가난하게 살 운명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양 아버지는 툭하면 넌 아무것도 못할 거야. 바보 멍청이니까. 라고 폭언을 퍼부었다. 그의 잠재의식은 이런 말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돈이 부족하고 돈을 버는데 한계가 있다는 무의식적인 믿음이 항상 작동하고 있었다. 나는 영업사원에게 잠재의식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앞서 소개한 4단계 공식을 알려주었다. 대신 어떤 경우에도 확언한 내용을 부정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다. 잠재의식은 자신이 진정으로 믿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평소에도 생각과 말을 가려서 해야 한다. 돈이 부족하거나 이만큼밖에 없다는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 어떤 일이 있어도 가난하거나 궁핍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거나 경제적 문제가 있다는 등 직면한 문제를 이웃이나 친척에게 이야기하는 건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축복을 헤아리고 번영하는 것만 생각하라. 부는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다. 부유하다는 느낌이 부를 낳는다. 돈이 충분히 돌지 않고 있으며 수중에 돈이 부족해서 돈을 빨리 버는 지름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면 정말 돈이 생긴다. 생각은 사실이 된다.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나 자신을 빈곤하게 만들 뿐이다. 마음 놓고 돈을 쓰고 기쁜 마음으로 돈을 풀어라. 무한한 부는 눈사태처럼 쏟아질 것이다. 이는 습관적인 사고와 잠재의식의 이미지를 반영한 결과물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습관화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부의 법칙이 눈에 보이는 부를 만들어낸다. 나는 조언을 따라 그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자신의 한계를 넓히는 성공 확언을 되뇌었다. 이 젊은이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단순한 진리를 터득했기 때문이다. 저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법을 배웠어요. 지금의 삶에 감사해요. 멋진 일들이 생겼거든요. 올해 15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어요. 연봉이 작년보다 5배나 뛰었다니까요. 지난주에는 상사에게 승진 대상자에 뽑혔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부는 일종의 아이디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물들은
아이디어가 바깥 세계에 드러난 결과물이다. 잠재의식에 새겨진 아이디어 역시 무엇이든 외부로 표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잠재의식의 힘은 내 안에 있으며 누구나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다. 잠재의식을 재구성하라. 잠재의식의 힘이 불을 창조하는 원리를 이해하려면 일단 잠재의식이 기능하는 방식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최면에 걸렸다고 상상해보자. 최면에 걸린 상태에서 현재의식은 잠시 기능하는 걸 멈춘다. 한편 잠재의식은 암시를 받아들인다. 최면술사가 당신은 대통령입니다 라고 최면을 걸면 잠재의식은 이를 진짜라고 받아들인다.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처럼 판단 능력이 없다. 두 가지 주장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그 둘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등의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 말하는 사람에게 중요하다거나 위험이 있다는 인상을 받으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최면이 걸린 상태에서 누가 나에게 물 한 잔을 주면서 술에 취했다고 말한다면 주정뱅이인 척 최선을 다해 연기할 것이다. 풀 알레르기가 있다고 최면을 걸고 코 밑에 죽류수를 갖다 대면서 풀이라고 말하면 온갖 알레르기 증상이 발현한다. 물이 풀인 것처럼 몸과 마음이 반응하는 것이다. 만약 나에게 궁핍하다고 말하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돈을 구걸하는 거지처럼 행동할 것이다. 동상이나 개, 군인, 수영 선수라고 암시를 내리면 그 내용을 충실히 따라 정말 자신이 그런 존재라고 믿을 뿐더러 인식의 범위도 그에 맞춰 바뀐다. 잠재의식은 두 가지 아이디어 중 더 지배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명심하라. 잠재의식은 전제가 진실인지 거짓인지와 관계없이 신념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인다. 많은 사람이 어릴 적에 프로그래밍된 부정적인 사고 패턴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꿈이 지나치게 원대하다든가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지도 모른다. 너는 그거 못해 라는 말을 자주 들어 자기 패배적인 태도가 생겼을 수도 있다. 사람 구실이나 할지 모르겠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서 열등감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어렸을 때부터 우리 대부분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느끼도록 조건화되었다. 부정적인 암시를 거부하거나 거스르는 법도 모른 채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암시를 받아들여 왔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은 잠재의식으로 전달되어 일상적인 경험으로 표출된다. 평소에 다음과 같은 말들을 하지 않는지 되돌아보자. 그렇게 하면 망할 거야. 그럴 기회가 없었지. 모두 내 잘못이야. 어디에다 쓰려고 그래? 아무리 똑똑해도 인맥이 없으면 말짱 헛것이지.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가 하는 일은 아무도 신경 안 써. 노력해봤자지. 나이가 들었나 봐. 기억이 잘 안 나네.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군. 인생은 끝없는 고통이야. 사랑이 밥 먹여주니? 어차피 못 이기는 싸움이야. 곧 길거리에 나앉는 거 아니냐? 조심해. 그렇게 하다 다쳐.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기에 부정적인 타자 암시로 고통받았던 경험은 흔하다. 부모님, 친구, 친척, 교사, 동료 등 부정적인 암시를 주는 사람들은 쉽게 떠올릴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암시는 내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 여태까지 들은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자. 부정적인 암시는 가정, 학교, 직장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그중 대부분은 일종의 선전으로 나를 통제하거나 나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목적이다.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암시는 만연해 있다. 매일 신문에서는 허무함, 두려움, 걱정, 불안을 조성하며 곧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어조의 기사가 쏟아진다. 그렇게 되리라고 인정해버리면 두려움이 엄습하고 기운이 빠져 의욕이 사라진다. 타인의 부정적인 암시를 주의하라.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암시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부정적인 암시를 받아들이는 건
잠재의식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길들이는 것이다. 잠재의식을 부정적으로 길들이면 열등감이나 부적절함, 공포 또는 불안을 느끼거나 이유 없는 통증에 시달릴 위험이 크다. 이미 그런 감정을 느끼거나 아픔을 느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잠재의식에 건설적인 내용의 자기 암시를 걸어 부정적인 암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파괴적인 생각에 대항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 재조건화 기법을 통해 잠재의식을 건설적으로 재구성하지 않으면 과거 잠재의식에 새겨진 부정적인 인상 때문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부정적인 사고로 인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땐 잠재의식을 긍정적인 믿음으로 재구성하면 된다. 잠재의식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곧 삶의 패턴을 왜곡하고 생산적인 사고와 믿음을 막는 부정적인 언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뜻한다. 긍정적인 사고 패턴으로 잠재의식을 재조건화하라. 누구에게나 부정적인 암시를 거부하고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긍정적인 사고 패턴으로 바꿀 능력이 있다. 찰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재미없는 사람 또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렸고 어떤 일에든 재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 그 결과 찰스는 늘 뚱했고 심술을 부렸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아침과 오후 잠들기 전에 자리에 앉아 긍정적이고 유쾌한 사람이 되는 확언을 하는 것이다. 찰스는 자신이 가졌으면 하는 자질을 잠재의식에 새김으로써 마음을 재구성하며 새로운 방향으로 조종할 수 있었다. 잠재의식은 외부에서 어떤 내용을 실현하라고 압박하면 실제로 실현하는 특성이 있다. 찰스는 친절하고 다정하며 선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잠재의식에 명했다. 확언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되풀이하면 잠재의식에 인상을 남길 수 있다. 잠재의식에 새긴 내용은 어떠한 형태로든 경험이나 사건으로 외부 세계에 나타나거나 기능한다. 찰스처럼 우리도 잠재의식을 재구성할 수 있다. 매일 아침 마음을 가라앉히고 앉아 다음과 같이 확언하자. 영적인 법과 질서가 나의 삶을 지배합니다. 영적인 성공은 나의 것입니다. 영적인 조화는 나의 것입니다. 영적인 풍요로움은 나의 것입니다. 이 진리를 자주 반복해서 말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품으면 진리가 잠재의식에 스며들 것이다. 잠재의식은 각인된 내용을 실현하라는 압박을 받아 조화, 평화, 사랑이 넘치는 삶을 구현할 것이다. 두려움은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 공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많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잠재의식이 기능하는데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살면서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나리라 생각하면 걱정이 되거나 두려워진다. 이럴 때 잠재의식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어진다.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사는 건 아주 위험하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는 말처럼 걱정과 두려움은 건강을 악화시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통증 혁명의 저자인 존 사노 박사는 자신의 환자 중 약 80%가 긴장성 근육통 증후군에 시달리는 걸 발견했다. 긴장성 근육통 증후군은 감정적 또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근육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사노 박사의 이론에 따르면 잠재의식은 고통스럽고 억압된 감정으로부터 주의를 돌리기 위해 신체의 특정 부위의 혈류를 감소시켜 환자가 감정 대신 고통에 집중하도록 만든다. 고통을 느끼는 부위는 환자마다 달랐다. 사노 박사는 확언 기법 등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방법들을 처방했다. 그러자 환자의 80%가 통증이 사라졌다고 답했다. 비슷한 원리로 두려움과 걱정은 불을 쌓는 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자들은 손실 회피성 때문에 더 크게 손해를 보기도 한다. 하락장에서 손해를 피하려다가 최악의 시점에 주식을 매도한다. 두렵거나 걱정될수록 위험을 회피하고 싶어지기 때문이다. 당장 가격은 비싸더라도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부동산이 더 낫지만 살 용기가 없다. 위험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새로운 사업, 막중한 책임을 요하는 직위, 뛰어난 발명품 혹은 벤처 사업 투자를 막는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계적으로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들의 생애를 찬찬히 살펴보면 대다수가 큰 위험을 감수하는 낙관주의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음속 생각이 현실로 드러날 때, 마음이나 잠재의식이 품은 생각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 한마디로 사람은 마음이나 잠재의식이 품은 생각대로 행동하고 경험하며 표현한다는 뜻이다. 이게 바로 잠재의식의 법칙이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머리로 하는 생각이 아닌 가슴으로 하는 생각, 즉 잠재의식이 진실하다고 믿는 생각이다. 잠재의식에 새긴 내용은 외부 세계로 표출된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결합하면 의식이 된다. 의식은 내가 받아들이는 아이디어와 믿음, 의견, 신념의 총합이다. 생각과 느낌이 운명을 빚는다.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늘 빈곤을 면치 못할 것이다. 번영하리라 생각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릴 것이다. 의식은 삶의 유일한 창조력이다. 생각과 느낌,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은 나의 모든 경험을 창조한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뜻이 같다면 품은 생각이나 느낌은 진실이든 거짓이든 좋든 나쁘든 간에 외부 세계에 표출된다. 그러므로 선택은 내 생각에 달렸다. 운명을 빚고 운명을 좌우하는 사람은 바로 나다. 어느 날 한 남성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인생에서 성공하고 발전을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심은 그게 아니었다. 그의 잠재의식에는 실패하리라는 패턴이 있었다. 죄책감을 느꼈고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현재의식에서 그는 열과성을 다해 노력했고 머릿속으로는 난 정말 노력파야 라고 되뇌었지만 잠재의식은 실패하도록 조건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 결과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꼈고 그릇된 믿음은 스스로를 실패로 몰아붙였다. 이 남성은 자기가 스스로에게 벌을 주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매일 밤낮으로 실패자에서 승리자로 마음을 재구성하는 확언을 했다. 진리를 되뇌면서 이 내용을 곰곰이 생각했다. 차를 운전할 때도 고객을 만나기 전에도 이 진리를 떠올렸다. 진리를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확언했다. 그리고 자신이 확언한 내용을 부정하지 않았다. 마음을 재구성하는 법을 배운 후로는 자신이 승리와 성공을 위해 태어났다고 믿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는 점차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다. 확언을 반복하면서 강인한 정신력과 지혜를 갖추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 성공과 조화, 부와 풍요로움을 주장하고 잠재의식을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발전기로 바꾸어 나갔다. 이처럼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확언은 인생에서 기적을 일으킨다. 잠재의식은 무언가를 강제하는 특성이 있다. 잠재의식은 만물을 움직이는 동력이므로 전능하며 영적인 힘이 있다. 내면에는 무한한 힘이 숨쉬고 있고 무한한 힘은 실패를 모른다. 그 힘에 반하거나 도전하거나 방해하거나 저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무한한 힘을 이끌어내는 도구가 바로 확언이다. 믿음과 생각의 근원을 나 자신에게서 찾다. 위대하고 영원한 진리가 내 안에 있다. 태어나기 전부터 그 진리들은 마음에 새겨져 있지만 살아가면서 외부의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특정한 대상을 두려워하고 그릇된 믿음에 스스로의 가능성을 억누른다. 아이들은 작고 하얀 판이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들이 모여
판에 글자를 새긴다. 신사고 운동의 선구자인 피니어스 파크허스트 昆비 박사의 말이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들으며 믿음과 의견, 두려움과 의심의 홍수에서 살아간다. 인간은 낙상에 대한 공포를 제외하고는 두려움과 편견, 편향 없이 태어났다. 생명력에 관한 그릇된 관념도 없었다. 하지만 어쩌다가 그릇된 관념이 생긴 걸까? 누군가가 나에게 그릇된 관념을 줬거나 마음을 부정적으로 조건화해서다. 젊은 시절 나는 7세 이전에 아이에게 주입한 종교적인 믿음은 성인이 되어서도 바뀌지 않는다고 배웠다. 물론 바뀔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어렵다. 어릴수록 우리는 외부의 영향력을 쉽게 받아들이고 가르치는 내용을 속속들이 흡수한다. 암시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다. 만약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 정확한 정보를 주고 현명하게 지도하면 이러한 특성은 긍정적으로 기능할 것이다. 그러나 교사나 지도자가 잘못된 정보를 주입하면 잘못된 정보는 그릇된 믿음의 근원이 된다. 거짓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어린이는 없다. 그 결과 영적인 존재와 삶, 우주에 대한 잘못된 믿음과 그릇된 관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렇다면 신념이나 종교적인 믿음은 어떻게 생긴 걸까? 확실한 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건 아니라는 것이다. 펫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펫은 스스로 성공하기 어렵다고 믿었다. 어떤 점쟁이가 가시밭길 인생을 걸으라고 점쳤기 때문이다. 물론 사실이 아니다. 영적 존재는 만물의 영이자 에너지로 물질로 그 사람의 생각만이 영적 존재를 긍정하거나 부정할 수 있다. 그러니 펫은 점쟁이의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힘이 있었다. 하지만 거짓말을 받아들이면 현실도 거짓말대로 된다. 자기 충족적 예언인 것이다. 그가 만약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거짓말을 믿어서일 뿐이다. 만약 그릇된 믿음을 거부하고 정반대로 생각한다면 그는 성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것이다. 잠재의식의 가정, 믿음, 신념은 현재의식의 생각, 행동을 좌우하고 통제한다. 펫이 점쟁이의 거짓말을 진짜로 받아들이면 그릇된 믿음에 불을 붙이는 꼴이다. 거짓말을 믿어서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인데도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가 잘 되는 걸 방해하고 운이 안 좋았으며 징크스가 따라다닌다고 생각한다. 거짓말을 믿으면 거짓말은 곧 법칙이 된다.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법칙은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고 궁극적으로 미래를 결정한다. 미래의 모습을 선택하고 이룰 자유가 있다. 우리는 모두 성장하고 배우며 내면에 꽁꽁 감추어진 광채를 발산하기 위해 태어났다. 처음부터 온전한 능력을 갖추고 태어나지 않았다. 배움을 통해 정신적 도구를 갈고 닦으려고 태어났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통달하는 데에서 오는 기쁨이 있다. 나는 삶의 주도권이 있는 한 명의 인간이고 나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선택의 자유를 행사하면 내 안에 신성을 발견할 수 있다. 하늘 아래 신성을 발견하는 또 다른 방법은 없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고 본능에만 지배받지 않기 때문에 선한 행동도 나의 선택이다. 같은 맥락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지 택할 수 있다. 진실하고 사랑스러우며 고귀하며 영적인 모든 것을 생각해보라. 온종일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면 마음을 재정비할 수 있다. 원하는 걸 하는 상상을 해보자. 비전을 그리면 비전이 있는 곳으로 몸과 마음이 따라간다. 비전이란 내가 보는 것, 생각하는 것, 집중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사랑스럽고 가치 있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면 잠재의식은 이에 응답해 빛이 비치는 방향으로 나를 나아가게 한다. 이러한 진리를 매일 밤낮으로 되뇌면 진리는 잠재의식에 가라앉을 것이다. 잠재의식에 새긴 건 무엇이 되었든 실현된다. 그러니 영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를 제외한 다른 생각이
잠재의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쉬지 않고 마음을 간수해야 한다. 잠재의식의 신념이 형성될 때까지는 만고불변의 진리와 절대적 진실을 계속 들어라. 선하고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평화, 선의를 전하라. 잠재의식은 생각을 실현하려고 하므로 마음의 영적인 생각을 새기면 선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고 싶어진다. 저절로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일도 있을 것이다. 밤낮으로 이러한 진리를 확언하라. 무한한 지성이 나를 안내합니다. 무슨 행동을 하든 내 행동은 올바릅니다. 올바른 행동은 나의 것입니다. 피에 영양분을 공급하려면 음식을 먹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진리가 몸에 흐르려면 진리를 흡수하고 소화해야 한다. 반복해서 말한다고 잠재의식에 새겨지는 건 아니다. 효과를 보려면 이 진리가 머리에서 마음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그 내용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소화해서 영혼에 흡수시킬 때 내 안에 무한한 지성과 소통할 수 있다. 무한한 지성과 소통하기 시작하면 무한한 지성이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해줄 것임을 안다. 두 아이가 있었다. 이들은 브라질의 가난한 동네에서 가족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랐다. 같은 학교에 다니고 같은 동네의 아이들과 같은 공원에서 축구를 했다. 한 명은 부자가 되는 유일한 길은 경쟁에서 이겨서 다른 사람의 부를 뺏는 거라 믿었다. 그래서 질이 나쁜 아이들과 어울렸다. 상점에서 좀도둑질을 하고 빈집을 털면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고군분투했다. 법적인 문제가 잇따랐으며 나이가 들수록 더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었다. 한편 다른 한 명은 무한한 풍요로움과 부를 창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빵을 구웠고 그는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 가서 빵을 팔았다. 시간이 지나 저축하고 빌린 돈을 모아서 드디어 미국에 갔다. 미국에 정착한 그는 비디오를 빌려서 하루에 몇 시간씩 비디오를 보면서 영어를 익혔다. 줄인 배를 채우고 입을 옷을 구하기 위해 푸드뱅크와 교회를 전전했다. 자신의 생활비와 어머니에게 붙일 돈을 마련하기 위해 직장에서 얻은 인맥으로 케이블 TV와 인터넷 약정을 판매하는 일도 병행했다. 곧 그는 지역 최고의 영업사원으로 등극했고 지역 총괄 담당자로 승진해 연봉 10만 달러의 성과급도 받았다. 어떤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느냐가 두 소년의 미래를 결정지었다. 한 소년의 마음을 지배한 생각은 그를 범죄자의 삶으로 이끌었다. 다른 소년의 마음을 지배한 생각은 그를 영업사원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외부의 상황은 그 누구의 삶도 규정짓지 않았다. 생각과 선택, 행동이 외부의 상황을 창조했다. 내가 하는 생각은 외부 상황에 힘을 실어줄 수도 실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의식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결합물이고 현재의식은 생각과 행동을 선택한다. 잠재의식은 습관적인 사고와 이미지에 따라 반응한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잠재의식에 새기는 내용은 외부로 표출된다. 컴퓨터에 잘못된 데이터나 프로그래밍 코드를 넣으면 잘못된 결과물이 도출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잠재의식에 생명을 주는 패턴을 공급해야 한다. 올바른 행동과 영적 인도의 법칙은 존재하고 이러한 진리는 우주적이고 무한한 관점에서 법칙을 실현한다. 앞의 진리를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차근차근 마음에 새기면 우리는 365일 24시간 내내 이 힘을 사용할 수 있다. 미다스의 손처럼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바꿀 수 있다. 3. 불을 가져다 줄 마법의 문장. 화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화건의 목적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조성하는 것이다. 화건에서 자주 언급되는 생명력은 그 자체로 선물이자 선물을 주는 근원이다.
그러나 확언에는 생명력 또는 생명의 원리를 변화시키려는 목적이 없다. 그 영원한 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언제나 존재하는 영원한 힘과 정신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자연 그 자체가 조화롭듯 조화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사람과 평화를 떠올려 보자. 사랑과 평화는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내 안에 살아있다. 하지만 사랑과 평화가 마음에 흐르라고 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의 충만함과 평화로움을 느끼지 못한다. 가정과 일을 비롯한 삶의 면면에 조화가 깃들도록 요구해야 한다. 손만 뻗으면 우리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다. 이처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명확히 표현한 것이 바로 확언이다. 결핍과 한계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온전한 마음이다. 그러니 이 원칙을 마음에 새기고 따라야 한다. 무언가 부족하거나 한계가 왔을 때 바깥으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없다. 마음을 다스리면 내면의 생각이 외부의 조건으로 드러날 것이다. 내면에서 한 일은 외부 세계에 드러난다. 내면의 정신 상태가 외부 세계에 반영되는 것이다. 확언을 반복하면서 마음속에 그리는 내용은 이미 손에 넣었거나 곧 받을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원하는 것을 가지리라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잠재의식에 새기면 잠재의식은 그 소망을 실현한다. 바라는 대상이 성공이든 성취든 물질적인 혜택이든 상관없다. 어떻게 확언을 믿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지도 모른다. 어떻게 내 잠재의식에 재물이나 다른 좋은 것이 이미 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킬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현실에서는 나갈 돈도 많고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많아요. 은행에서는 청구서가 수시로 날아오는데요.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빌렸고 이후로 얼마나 오랫동안 갚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계속 생각한다면 불행은 배로 커진다. 오감의 세계를 무시하고 내면에 있는 무한한 힘을 믿어야 한다. 잠재의식이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내용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면 잠재의식은 모두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 부를 가져다 준다. 이게 바로 확언해야 하는 이유다. 내가 확언하는 내용이 진실이라고 나 자신을 납득시키면 잠재의식이 확언하는 내용을 실현한다. 믿음의 깊이로 확언의 효과가 판가름 난다. 걱정이나 불안이 앞서거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응답을 받고 과연 누가 응답을 줄지 궁금해한다면 스스로 방해물을 놓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잠재의식의 지혜와 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 나 자신을 괴롭히면 안 된다. 가벼운 마음으로 소망을 떠올려야 한다. 다음 달 15일까지 1만 달러가 필요해요. 다음 달 1일까지 법정 판결이 나와야 해요. 더 늦어지면 집이 날아가고 사업이 망할 거예요. 이런 말은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긴장하고 있다는 징후다. 두려움이나 불안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일에 장애물이나 방해물이 생기고 일이 지연되며 공경에 처한다. 그러므로 빚이나 청구서가 쌓여 있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라. 무한한 생명의 근원만을 바라보자. 작물을 기르는 농부는 잡초가 아니라 작물에만 온 신경을 쏟는다. 선함과 올바른 행위 그리고 필요한 것을 모두 마련해주는 영원한 근원에 초점을 맞추면 결핍과 한계에 관한 생각이 생기를 잃는다. 그리고 영원한 근원은 차고 넘칠 정도로 좋은 일을 만들어 줄 것이다. 상반된 아이디어는 잠재의식에 혼동을 준다. 나를 찾아온 한 젊은이는 수년간 가난하다는 콤플렉스에 시달렸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확언했지만 가난에 대한 두려움에 마음이 짓눌려 있어 결국 응답을 받지 못했다. 부자가 되기는커녕 항상 돈이 부족했고 쓸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었다. 당연한 결과였다. 상반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때 잠재의식은 더 지배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확언한 내용과 모순되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씨앗을 심은 후에 땅을 파헤치는 것과 같다. 많은 사람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1시간 후에는 이럴 여유가 없어. 생계를 잇기에도 빠듯해. 라고 말하면서 기도한 내용을 부정한다. 자신이 기도한 내용을 비웃는 것이다. 수입이 좋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발로 차는 사람들이다. 완벽한 기회가 찾아오더라도 거절할 만한 갖가지 변명을 떠올린다. 이게 바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잠재의식의 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수십 개의 상반된 메시지를 보낸다. 잠재의식은 어떤 메시지를 따라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혼란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결국 남는 건 좌절뿐이다. 좌절은 속이다 혹은 수포로 돌아가다라는 뜻의 프로스트레어의 기원을 두고 있다. 젊은이는 나와 이야기를 나눈 후 부의 이미지가 실제로 부를 창조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동안 평생 가난하리라는 믿음이 영원히 부자로 살 거라는 믿음보다 컸다는 것도 깨달았다. 이런 진리를 깨달은 젊은이는 사고방식을 바꿨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지켜나갔다. 나는 그에게 마음을 열고 있는 그대로 부를 받아들이는 확언을 써주었다. 젊은이는 아침 저녁으로 약 10분 동안 천천히 그리고 차분하게 확언하면서 그 내용을 마음에 새겼다.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았고 확언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리라 믿었다. 확언한 내용을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럴 여유가 없어. 피아노나 차를 살 돈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걸 그만뒀다. 모든 아이디어는 기존의 아이디어를 반박하는 더 강렬한 생각에 힘을 잃지 않는 한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할 수 없다는 표현은 우주에 존재하는 유일한 악이다. 할 수 없다고 말하거나 생각할 때 잠재의식은 정말 그 일을 할 수 없게 만들거나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걸 막는다. 절대 할 수 없다고 말해선 안 된다. 대신 그는 가난하리라는 믿음을 버리고 영적인 풍요가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했다. 잠재의식의 진리를 새기면 활성화된 잠재의식이 숨겨진 보물을 내보이리라는 것을 믿었다. 한 달 만에 그의 삶은 180도 바뀌었다. 그는 10년 동안 영업사원으로 일했지만 미래가 창창한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7만 5천 달러로 연봉이 올랐고 부장으로 승진했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기능한다. 잠재의식의 부와 가난을 동시에 새길 수 없으며 성공에 대한 생각을 잠재의식으로 옮기고 성공하지 않는 것도 불가능하다. 무한자는 실패하는 일이 없다. 나는 승리하기 위해 태어났다. 다음의 확언을 따라해보자. 나는 밤낮으로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며 성장합니다. 영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마련됩니다. 저항하지 말고 고요함을 사랑하라. 현재 의식은 외부 조건에 맞서 싸우거나 저항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를 완수하는 건 결국 차분한 마음이다. 주기적으로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서 차분하게 긴장을 풀어라. 현재 의식이 고요하고 생각을 받아들이는 상태에 있을 때 잠재의식의 지혜가 마음의 표면으로 떠올라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이다. 항상 만물의 근원에 의지하라. 마음을 가라앉히고 만물의 근원을 신뢰해야 힘을 얻는다. 불안하거나 긴장되거나 걱정이 된다는 건 잠재의식의 힘을 완전히 믿지 않는다는 증거다. 이런 상태에서는 번영이나 마음의 평화, 건강 등 그 어느 것도 손에 넣을 수 없다. 수영을 배울 때는 물에 뜨는 방법부터 배운다.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까봐 불안해하고 긴장하고 두려워하면 정말 가라앉는다. 차분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온몸을 이완시켜야 물에 떠 있을 수 있다. 생명, 사랑, 진리, 아름다움이 내 안에서 강물처럼 흐른다는 걸 느끼면 조화, 사랑, 평화, 풍요로움의 패턴을 따르도록 몸과 마음 모두가 변한다. 생명의 망망대해에서 수영하는 기분을 느껴보라. 바다와 하나가 된 느낌이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만물의 근원으로 돌아가라. 마음의 온전한 안식처로 가서 다음 화건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해보자. 믿음은 현실이 됩니다. 내가 할 일은 인도를 받고 응답을 얻으며 불을 손에 거머쥐고 해결책과 출구를 알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필요한 건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영적인 빛이 비추어 나를 통해 빛이 납니다. 잠잠한 마음으로 신뢰하니 힘을 얻습니다. 이 진리를 반복해서 말하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질 것이다. 그리고 마음이 평화로울 때 잠재의식은 해답을 준다. 마음이 차분하고 믿음이 있어야 힘을 얻는다. 무한한 지성은 답을 알고 있으므로 마음을 내려놓고 긴장을 푸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외부 상황이나 조건에 힘을 실어주면 안 된다. 내 안에 있는 무한자와 그의 능력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그렇게 애쓸 필요 없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할 때 너무 안간힘을 쓸 필요는 없다. 무언가를 억지로 하려고 하면 잘 안 된다. 내가 잠재의식에 힘을 더할 수 있겠는가? 내 손으로 씨앗을 움트게 할 수 있겠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잠재의식에 씨앗을 심는 것까지다. 씨앗은 알아서 자란다. 다만 무슨 씨앗을 심을 건지는 내가 정할 수 있다. 사과를 수확하려면 사과 씨앗을 심으면 되고 참나무를 자라게 하려면 도토리를 심으면 된다. 그러니 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도토리를 보면 숲이 보인다. 이게 바로 잠재의식이 기능하는 방식이다. 잠재의식은 좋은 일을 차고 넘치게 한다. 태도는 믿음을 시사하기 때문에 애쓰면서 노력하려는 태도를 버려라. 걱정과 두려움, 불안의 씨앗을 뿌리면 두려워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좋은 일이 생기려다가도 말거나 한 박자 늦게 일어나거나 방해물이 생긴다. 그러니 두려워하는 일 말고 좋아하는 일을 묵상하라. 진리는 잠재의식으로 가라앉습니다. 땅에 심은 씨앗이 아래로 뿌리를 내리듯 진리가 현재의식에서 잠재의식으로 가라앉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립니다. 운명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리라는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아주 좋은 일만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면서 기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아주 좋은 일만 생깁니다. 미래에 어떤 결과를 거둘지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선한 생각을 끌어냅니다. 제 생각은 선하고 진실하며 아름답고 풍요로운 씨앗을 뿌립니다. 사랑과 평화, 기쁨, 성공, 풍요, 안정, 신의를 생각하며 마음이라는 정원에 씨를 뿌립니다. 이것이 나의 정원에서 풍성하게 수확을 거둘 것을 압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생명과 사랑, 진리를 표출합니다. 나는 매우 행복하고 삶의 모든 면에서 번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고 번영하여 부자가 된 걸 기뻐하며 더욱더 부자가 되기를 빌어라. 다른 사람을 위한 소망은 곧 나를 위한 소망이다. 다른 사람에 관한 생각은 결국 자신의 마음과 경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의 재정 상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고 번영하는 걸 기뻐해야 하는 이유다. 진정으로 번영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생명의 원리가 막힘없고 조화로우며 즐겁고 사랑스럽게 흐를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매일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타인의 번영을 기뻐하는 방법을 마련할 것을 추천한다. 한 미용실 주인은
매일 아침 출근 전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사랑과 평화로 마음을 채우는 확언을 두꺼운 종이에 적어서 되뇌었다. 미용실 손님들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한 기도도 했다. 손님들이 영적인 인도를 받고 번영하기를, 행복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기를, 인생의 빈 그릇을 사랑으로 채우기를 청했다. 그가 습관처럼 기도하기를 3개월, 미용실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손님이 몰려왔고 덕분에 미용사를 3명이나 더 고용했다. 사업은 그가 상상하던 것보다 더 번창해 갔다. 긍정적인 씨앗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부를 불러올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다. 사랑은 감정적인 애착이므로 계속 생각하다 보면 애착과 사랑이 생긴다. 잠재의식의 사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지혜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 잠재의식의 긍정적인 언어를 새겨라. 기쁨이란 즐거움, 감사,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느낌을 말한다. 기쁨은 삶의 정신이자 삶의 표현이다.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걱정이 없다. 불안하거나 불편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도 들지 않는다. 무엇을 하든 힘들이지 않고 해낸다. 기쁘면 마음이 부를 끌어당긴다. 기쁜 일이 일어나는 걸 상상하고 확언함으로써 기쁘게 해달라고 요구하라. 내 안에 기쁨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자유와 마음의 평화가 내 것이 되고 재정 상태가 안정되며 가정과 인간관계도 평화로워진다. 무한한 힘을 부르면 반드시 응답을 준다. 차고 넘칠 정도로 좋은 일을 가져다 주리라고 확언하고 느끼고 믿으면 하루하루가 영적, 정신적, 지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풍요로워진다. 잠재의식에 이러한 진리를 새겼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 책을 읽으면서 진리가 잠재의식에 가라앉게 하라. 그러면 진리의 본래 성질이 잠재의식에 스며든다. 한마디로 잠재의식의 진리를 새기는 것이다. 이 작업을 자주 할수록 소망이 잠재의식으로 더 빠르게 옮겨가 재정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방면에서 영광스러운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한 의사는 다음 확언을 반복적으로 되낸다고 했다. 아주 좋은 일만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면서 기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언제나 아주 좋은 일만 생깁니다. 그는 기쁨과 건강, 성공, 행복, 마음의 평화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손에 달렸다는 걸 안다. 승진, 성공, 성취, 깨달음, 영감에 관해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는 내용은 온전하게 외부에 표출되고 무한한 부가 새로운 길을 열어주며 인생에서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앞서 소개한 4단계 공식을 따라 부의 법칙을 작동시켜보라. 마음의 법칙은 인종과 종교,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이에게 보편적으로 작용한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생각은 나를 부유하게도 가난하게도 만들 수 있다. 지금 바로 여기에서 풍요로운 인생을 선택하라.